네, 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변동 없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에도 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에 오전 중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대형주들의 대체로 양호한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하락하면서 낮게 형성된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다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젯밤에 있었던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중국과의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으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하는 등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언급에 3일 연속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알파벳과 인텔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한 실적 결과에도 향후 전망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가 알파벳은 상승, 인텔은 하락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젯밤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한미 통상협의에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다음 달 방한하는 무역대표부 대표와 실무 협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금융지주들, 현대모비스, 삼성 SDI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한미 간의 협상 분위기 속에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입니다. 연간 전망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와 감세로 인해서 그 경기가 점차 리플레이션 국면이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나쁘지 않지만은 금리에는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저금리를 위해서 파월 의장 해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변동성을 유발하는데 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망과 달리 큰 폭의 관세부터 시행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별 선호도를 채권을 제일 선호 그리고 다음 주식 대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로 한 자산 배분 그리고 주식도 선진과 신흥으로 이렇게 배분한 이제 성과는 지난주부터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이런 변동성에는 분산 및 분할 투자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 반등 그리고 금리 안정 하향 등 금융시장 안정도 예상을 하지만은 1기 때 경험상 여전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고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도 이어지면은 이 부분 역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일 한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진희 연구원입니다. 네, 매크로 담당 류진입니다. 이제 어제 1분기 한국 GDP 나왔고요. 전분기 비해서 마이너스 0.2%,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로 이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비 기준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쇼크 수치 자체가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장률 따져보면 결국은 대부분 다 부진을 했습니다. 뭐 지속되는 내수 부진이나 대외환경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일시적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성장의 둔화폭을 좀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의 연간 성장률 전망 자체를 추경 효과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1.6에서 1.3으로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수 부분은 건설 투자 부진이 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소비나 정부 부분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중심으로 1분기 성장률 저점을 봤다 이후에 이제 좀 느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어제는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진핑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진핑 주석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진핑 주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실상의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독재를 했던 사람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있었는데 이들과 지금 시진핑 주석의 독재에는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오쩌둥은 건국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의 총설계자로 불리지만 시진핑 주석은 아직 그 정도까지의 성과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는 것, 즉 대만을 흡수통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당면한 과제인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반영된 것이 시진핑 주석의 두 가지 꿈, 즉 강군몽과 중국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1980년대 일본과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화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만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것은 거부감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 협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기술 패권 전쟁과 공급망 분리 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4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합니다. 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3.8조 원, 영업이익은 4,337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급증에 따라서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해양 부분에서 체인지 오더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140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인력들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생산 공정 곳곳의 정체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예상을 넘어선 빠른 수익성 개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 부족과 외국인 인력의 낮은 숙련도로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비용 투입의 악순환이 해소가 되면서 생산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선주들과의 조기 인도 합의에 따른 계약 변경 공시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신규 수주는 조선해양 부분이 32.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감소를 했지만 올해 연초 목표 대비해가지고는 33.4%의 진행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양호한 플로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미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의 목표 주가는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합니다. 현대미포 역시 어제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685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00억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50% 이상 크게 상회를 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린 현대중공업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수주는 4.5억 달러로 다소 좀 부진했는데요. 4월 이후에는 LNG 벙커링선과 MR 탱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D현대그룹의 조선사들과는 다르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5조 원, 영업이익 123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1,500억 원대였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대략 한 29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감안하면 수정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랑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수준은 1분기에 약 2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에는 카타르 LNG선 2차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저가 높았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목표 대비해 가지고는 20% 정도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액과 실적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분기별 매출액은 건조 물량 증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투자액은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무게 중심이 다시 철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캐펙스 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철강은 늘어나는 반면에 에너지 소재 쪽에는 투자 속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철강 업황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프라나 에너지 소재는 2026년부터 좀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 주가는 EV/EBITDA 기준으로 5.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철강 피어로만 보면 사실 적정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철강 외 사업부의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요. 지금 2분기부터 철강은 스프레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고 물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분기가 성수기이고 이제 경기 부양책, 반덤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투자액은 바이 유지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를 7% 상향 조정했습니다. EV/EBITDA 5.5배 적용했고요. 미국 제철사 대비해서는 30%, 일본 제철사 대비 15% 디스카운트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현대제철에서 미국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예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현대제철과 같이 미국 투자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부 그래도 자금 조달 방법이 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JB금융지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B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4,400원으로 7.3%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는 이유는 2024년도 하반기에 연체율이 이제 소폭 개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에서 다시금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의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1분기 연체율은 1.39%로 지난해 2분기 0.78%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캐피탈뿐만 아니라 강주은행, 전북은행 등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한국의 부진한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연간 이익 전망치를 2%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62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5.6% 하회했는데요. 원인은 충당금 부담과 명태 비용 반영 때문입니다. 양행 원화 대출은 1.6% 증가하였고 님은 3bp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룹 순이자 마진은 0.6% 감소했습니다. 그룹 CCR은 106.1bp로 전년 동기 대비
3bp 상승하였었는데요. LGD 산출 방식 변경에 따라서 179억 원의 추가 충당금뿐만 아니라 경상 충당금 부담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17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1% 수준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172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우선 양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기초 소재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4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은 1.47만 톤으로 확대되어서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GM향 양극재 출하가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NCA 생산 라인 추가 가동으로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영향이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 간접적인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자체가 중장기 바인딩 계약 형태고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양극재를 수입하는 전반 고객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6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해서 2.1% 늘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3%, 9.9% 상회했습니다. 환율 변동 관련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6천억이 있었고요. 이게 없었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1분기 실적에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의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관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관세 부과를 스스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12개월 포워드 PER로 4.4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 6%, 총 주주 환원 수익률 8.4%로 판단이 되는데 단순한 저평가 논리로도 만약에 이제 관세 이슈가 완화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 E&A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 E&A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5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비화공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수준은 2.4조 원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 더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 상장하고의 주가가 나오기 위해서 LNG 분야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한 신사업에 구체적 수정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나솔루션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하나솔루션 어제 실적 나와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라는 사업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거 외에도 일단 기존 사업이었던 모듈 사업, 태양광 모듈 사업이 4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요 주택용 에너지 사업 매출 붙은 게 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 이게 대부분 모듈 사업에서 도와준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용 에너지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그 태양광을 기업체나 가정집에다 설치해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간 10%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달할 때는 설치 비용은 뭐 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5%에 조달하고요. 설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본이 거의 안 들고 거의 연간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래 가치를 끌어들여서 타 금융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무자본으로 갑자기 이제 250만 원의 이익을 한 분기만에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연간으로 3천억 정도, 3, 4천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1분기에 갑자기 매출이 6천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좋긴 한데 이게 저희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걸 금융적으로 조달해본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잘 돼서 저희가 좀 여기서 독점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가정집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세금을 풀리 내야 되는데 현재 미국 법상으로는 그 기업체가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ITC 세액공제를 40%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현재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이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쭉 이어진다면 많은 가치를 좀 창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새롭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연말로 갈수록 태양광 설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그 다음에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주택용 설치가 더해지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은 뭐 1,000억, 2,000억, 4,000억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를 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 이제 투자 포인트였던 요 두 가지가 잘 이어지냐 체크하는 게 계속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에서 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서비스 담당 김윤서입니다. 삼성 SDS의 전일 실적 발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 3.49조 원, 영업이익 2,700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KB증권의 추정치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클라우드 매출액 비중이 40%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류 사업의 실적이 예상을 이제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을 보면 그 하반기에도 클라우드 그리고 물류 사업은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CSP와 MSP 사업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CSP 사업이 매우 좋습니다. GPU를 사용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센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또 이 HPC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동탄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 캐파 자체가 이제 높아지면서 금년도에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20%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실적을 보면 물류 부문의 성장세도 이제 괄목할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 관세 이슈 그리고 또 고객 기업들의 공급망 변화가 최근에 이제 주요 화두인데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런 관세 이슈, 물류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수출입 관련 변동성이 그 매출액의 기여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거점 현지화 그리고 공급망 최적화 같은 이런 그 대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 SDS의 물류 사업은 상당히 좀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합니다. 이번 실적은 투자 포인트를 확인했던 실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테슬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 60% 정도 하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이제 올랐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익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여전히 조금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운용 비중 축소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은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이제 도지에서 조금 나와서 이거를 조금 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상승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고 옵티머스 로봇은 올해 말부터 5년 안에 이제 100만 대 생산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그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현재 지금 매출의 72.2%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는 13% 감소했고 여전히 공격적인 프로모션 그리고 차량 가격이나 그리고 AI 투자로 인한 영업 마진은 이제는 2.5%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마진 폭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3년 EPS 연평균 성장률은 22.7% 정도를 반영하고 현재 PE 멀티플을 12개월 선행으로 83.4배 정도를 반영하면 이걸 나눈 PEG 배수를 구해보면은 여전히 시장과 비교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용비용 축소 전략을 유지를 합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출은 9.2% 감소했고 EPS는 40% 감소했고요. 차량 인도량은 13% 감소했고 모델 Y하고 3는 여전히 그래도 베스트셀링카입니다. 전체의 9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6.8%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놓은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옵티머스를 예전에는 2025년에 1만 대 정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연말부터 수천 대로 약간은 좁혔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연구 소재인 연구 자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지금 규제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오스틴을 시작으로 택시 모델이 출시 예정이고 대규모 사업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테슬라는 2026년 중후반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5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